소각장 문제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금강구역환경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업체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같습니다. 충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괴산 지역 폭포를 만나봅니다. 불법 주정 돕기 위해 오늘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적용 거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에 또다시 신설이 추진되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금강구역 환경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건데요. 정진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금강구역 환경청을 찾은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청주 연정리의 신설 소각장 추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냅니다.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이 기준치의 5.3배, 카드뮴은 2.5배를 초과 배출한다는 겁니다. 또 하루 90톤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집안 침하로 인근 고속철도의 안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발암물질도 업체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측정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걸로. 선로가 지금 교각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돼 있는데 KTX 선로 그 안전에도 심각한 중대한 그 영향을 끼칠 게 우려되고요. 특히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집중된 청주에 또 다른 소각장이 신설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금강환경청을 압박했습니다. 그 청주시의 현재의 현황들을 꼭 그것을 염두해서 어쨌든 그거에 기반한 이러한 그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이미 들어선 소각장들의 초과 소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폐기물법에는 130%까지 소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은 청주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는 어쨌든 그 데이터하고 그 나온 그 제시한 대안들이 정말로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걸로 미흡한지. 한편 청주의 신증설을 추진 중인 소각장은 모두 4곳으로 이 소각장이 모두 들어설 경우 전국 소각량의 28%를 청주에서 태우게 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때 아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더니 불볕더위를 틈타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오존에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나기를 품은 먹구름조차 한여름 태양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도심은 달군 항아리 속 같습니다. 게다가 폭염은 불청객, 오존까지 불렀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배출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볕 속 자외선과 반응해 생깁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벌써 지난해 전체와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 역시 해마다 최고치를 바꿔치우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이부제를 해서 교통량이 현저히 줄거나 휘발성 오염물질의 배출도 저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로다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에게 끼치는 해는 미세먼지보다 결코 덜하지 않고 특히 심장과 폐를 병들게 합니다. 마스크와 양산을 쓴다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나오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더욱이 지표면 오존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믿을 만한 연구 결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름은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 걱정을 하는 대신에 공기 걱정은 내려놓고 마음껏 숨을 쉬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거리가 늘어난 만큼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이번 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찜통더위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시원한 폭포를 감상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시길 바랍니다. 구준회 기자가 괴산 지역 폭포를 둘러봤습니다. 소나무 숲이 둘러싼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새하얀 물기둥이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폭포수가 부서지며 만들어낸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온몸을 감쌉니다. 장마가 끝난 뒤라 물줄기는 더 넉넉해졌습니다. 색다른 풍경을 사진에 담고 아이들은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금 3년째 오고요. 너무 좋아서 폭포도 좋고 물도 좋고 조용해서요. 더운지를 모르겠고 조급할 때 시원해가지고 경치도 되게 좋고 편해요. 쌍곡 7경 중 하나인 쌍곡 폭포입니다. 거칠게 쏟아져 내린 폭포수가 금세 잔잔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폭포와 호수가 어우러진 색다른 풍광은 쌍곡 7경 중 으뜸입니다. 숲길을 걷다 이마에 땀이 맺힐 때쯤 웅장한 용추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차례 떨어진 물줄기는 커다란 웅덩이를 휘돌아 넘쳐 이내 2단 폭포를 완성합니다. 깊은 계곡에 숨어 있어 깨끗하고 여유로운 게 장점입니다. 여름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원하고 경치도 너무 좋고 힐링하는 것 같이 너무 좋습니다. 푸른 계곡 맑은 물이 만들어낸 시원한 폭포수가 한여름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나흘째 충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34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청주와 영동, 괴산, 단양 등 도내 6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밤 도내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 2도가량 오르며 더 덥겠습니다. 조온누리양이 실종된 지 열흘째로 접어들면서 보은군청 공무원 1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고 실종 장소와 인접한 보은지역 야산에 대한 수색도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는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충북대 정신의학과 교수 등 발달장애 전문가 3명도 투입돼 조양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누적 인원 4,50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천 화재가 일어난 뒤 정부는 비슷한 참극을 막겠다며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오늘부턴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골목길입니다. 소화전 반경 5m까지 빨간색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주정차는 만연한 모습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좀 여쭈려고요. 아니 거기 앞에도 세웠길래 그냥 세웠어요.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늘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승용차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도 활용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소화전 인근 5m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기 위해 노면에 적색 표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 1,067곳 중 표시된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500여 곳은 어디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적색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청주와 단양, 증평 등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적색 표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세심한 행정도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보은군 하면 먼저 대추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젠 스포츠와 전지훈련이 보은의 또 다른 대표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29년 만에 한국 여중생 400m 기록을 갈아치우며 육상의 김연아라는 애칭을 얻은 양예빈 선수입니다. 근력과 유연성, 트랙 질주 훈련 등을 소화하며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빈이를 비롯해 청소년과 국가대표 선수 등 200여 명이 보은에서 사흘째 전지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익숙해져 있던 환경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환경 그런 중에서 뛰니까 그게 새롭고 다른 것 같아요. 9년째 스포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보은군에는 사계절 체육인들이 북적입니다. 보은 상무 등 여자 프로축구 리그를 비롯해 야구와 탁구, 수영, 우슈, 또 1회 전국 우드볼 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가 보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속리산 주변 세조길과 말티제길 등 숲속 훈련장은 선수들이 손꼽는 전지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가 자연과 함께 이루어진 친환경적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추가 시설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또 하나의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되고 다음 달에는 속리산 전천후 실내 훈련장도 가동됩니다. 보온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당과 숙박업소가 활성화되고 또 선수나 가족의 입소로 통해서 브랜드 보온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은군은 이번 달 개장한 야외 수영장을 비롯해 짚라인과 스카이 바이크 등을 활용해 관광과 힐링을 접목한 스포츠 마케팅의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 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다음 달 초부터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물가대책 분과위원회에서 15.38%의 버스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KTX 오송역과 청주터미널, 청주공항으로 가는 급행버스는 1,9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를 대비해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날 수 있고 2차 전지나 수소산업 등 충북 신성장동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의 노조 파괴 중단과 성실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업 37일째를 맞은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사측이 노조 감시와 불성실한 교섭에 나서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는 올해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임원희, 손담비 씨를 선정했습니다. 개막식은 오는 8일 청풍호반 특설 무대에서 열리고 개막작으로는 레게 음악 연주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피터 웨버 감독의 음악 다큐멘터리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데의 아들을 상영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